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항소심 판사는 비겁하지 않았나? 거짓신인 재판 분석.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가 됐고, 이자가 이제 거짓신이라는 게 드러났죠. 본인이 범행을 자백을 했어요. 그 범행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박정희 비선이었다라는 거짓말. 그리고 또 본인이 이병철 양자였다라는 거짓말. 그러니까 본인이 재림예수의 몸을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의 영, 우주만물 창조신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말이 거짓인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교 장사를 하는 거죠. 대천사를 1억에 판매하고, 그리고 또 축복을 100만원, 천국 티켓을 30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건데, 그 근거가 우주만물 창조신 재림예수인데 사실상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재림예수가 거짓말로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범행을 자백하고, 그리고 또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겠습니까?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공직선거법 중에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이었다,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의 양자였다, 후광 효과를 누린 거죠. 병풍 효과를 노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재림 예수의 몸, 그리고 우주만물 창조신의 영을 가지고 왔다라고 또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거죠. 네, 이 집행유예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짓신인은 집행유예가 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인데, 집행유예가 너무 무겁다, 이거 반성하지 않는 거죠.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라고 이걸 인정해준 이 재판부도 정말 이거 비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검사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형이 가볍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징역 2년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집행유예가 뒤에 꼬리표가 붙으니 부당하다라고 항소를 한 거고, 1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항소심에서 형을 새롭게 정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역 2년을 구형한 거예요. 검사는 1심을 보면 피고인이 20대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 목적으로 가족 범죄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 선거 혼탁, 유권자 판단 혼란 등 중대 범죄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유튜브 영상 보면 뭐 증인들도 막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이거 진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뭐 증인이라고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선량한 그러한 유권자들이 그걸 믿고 또 그렇게 믿고 또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복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징역 1년 6개월 살았죠? 또다시 이렇게 한 점, 그리고 1심에서는 공표한 사실, 진실이라고 했다는 점, 1심에서 진실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거짓말을 해대는 이게 참 문제죠. 또 판결 선고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거나 유튜브에 계속 돌아다녔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 영역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1심에서 판단.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네, 이거 참 창피한 일이죠. 우주만물 창조신한 자가. 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및 실제 영향 등을 유리하게 봐서 양형을 해줬고, 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유는 별로 없다고 보이고,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반성문이죠. 반성문. 또 원심 선고 이후 유튜브 등에서 사건 동영상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점만으로는 원심형 변경은 안 된다. 이게 삭제가 지금 안 되고 돌아다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삭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게 중요한 거죠. 또 각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파급력 큰 정책 토론회,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 다뤄진 점. KBS에서 뭐 박정희 지휘봉이다, 뭐 혁대다, 그리고 막 흔들고 막 그랬죠. 네, 이런 부분들 또 양자다라고 막 떠들어대고, 네, 득표율, 지지율 퍼센트 자체는 낮을지 모르지만 순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고, 검사 모두 항소를 기각해버렸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쯤 되면은 그냥 사실 이 정도면은 피고만 기각하고 검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피고, 검사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는 거죠. 야, 이게 진짜 이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린 것인가? 이거 비겁한 모습이 아닌가? 왜냐면 판결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듭을 안 짓고 대법원으로 밀어버린 게 아니냐, 이런 비겁함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완전히 변호인이 3개, 법무법인이 3개, 변호사 3명도 아니라 법무법인 3개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변호사들이 어제의 또 판사, 어제의 검사들이 변호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관, 현관 유착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어쩐지 우리가 모르죠.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인 3개가 선임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이 검사 항소 모두 기각이 된 거예요. 판결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라.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판결인가,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계속 민원을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정서를 넣어 주십시오. 이거 일주일 안에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거 반드시 상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엄벌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이 집중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반성문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인데, 오늘도 보면은 무슨 또 이제는 사람, 박정희, 이병철이 아닌 본인이 신을 팔고 있잖아요. 신을. 변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마지막 우리가 희망을 대법원에서 걸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정치자금법 이 수사들, 그리고 각종 사기 의혹이라든지 또 썩지 않는 우유 의혹, 각종 또 뭐 재무 의혹, 이런 의혹들, 또 성추행 의혹,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문제 해결에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